일개 검사에서 소신있고 정의로운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그리고 위력 대선 후보까지. 한때 그 괴물은 우리 편이었다. 아니, 우리 편으로 착각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적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뜻밖이란 듯이 한마음으로 외쳤다. 어떻게 저런 무지하고 자신의 허물엔 뻔뻔한 무도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고 지금은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검사 윤석열이 처음 국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유명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국정감사장에서였다. 당시 윤석열은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폭로한다. 그리고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대선에서 2번 연속으로 패배한 진보 진영의 커다란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박히게 만들었다. 대다수 진보 언론과 진보 인사, 수구 언론과 수구 세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바로 저 조직이란 표현을 공익이나 국민이라고 받아들인 듯하다. 요원하던 검찰개혁의 희망을 윤석열에게 이입하기 시작했다. 진보 진영 속에서 작은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그래서 진보 진영은 윤석열을 법과 정의에 대한 소신이 올바르고 뚜렷한 보기 드문 검사로 우리 편이란 착각이 시작되었고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윤석열의 폭로를 항명으로 규정, 윤석열로 인해 검찰 지휘체계가 붕괴됐다며 거센 비난을 하며 윤석열 깎아내리기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적폐 권력과 맞서는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이미지가 부여되었다. (2014년부터 2016년) 초중반까지 윤석열은 지방을 전전하기 시작한다. 승진 가능성 없는 윗선에 찍힌 검사의 퇴직 코스를 밟아가기 시작한 것인데 사실상 사임 종용 인사였다. 민주당에서 간간히 윤석열 복귀를 언급했으나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그저 정의로웠던 검사로 남는 듯 하였다.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검 후보들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다시금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결국 다수의 바람에 따라 윤석열이 중앙 무대 위로 올라선다. 언론과 민주당 인사들, 진보 진영 인사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지지를 표명했고
언론은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조명하며 국민검사, 스타검사, 국정원 댓글, 강골검사, 비운의 칼잡이 등의 수식어를 부여한다. 21일 특검의 공식 수사가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윤석열 영웅화의 초석을 다진 순간이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에서 윤석열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 본격적인 윤석열 몸집 키워주기의 시작이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검찰에 부당하게 공격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게 된다.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자 완전한 국민의 편이라는 굳건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공개된 전 현직 고위공직자 72명 중 윤석열의 재산이 64억 원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였을까?